다음은 보안과 관련해서 커널 변수 값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즉, 커널은 서비스가 아니지만 각 서비스에 대해서 .conf라는 파일이 있어서 부팅할 때 그 파일의 제어대로 부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널 변수 값을 어딘가 써놓으면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어디엔가 써놓으면 그 값을 커널 변수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훤히 이렇게 0 아니면 1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파일을 열어서 그걸 0이니 1이니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을 반드시 사용해서 제어를 하시면 됩니다. sysctl, syscontrol이라는 명령어예요. 그럼 이 명령은 어떻게 동작하는가 하면 커널 변수 값들은 모두 프록 밑에 sys 밑에 서브 디렉토리 수차례 지나서 거기 밑에 특정 파일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를 예를 들면 이런 파일이 있어요. 프록 밑에 sys 밑에 net 밑에 ipv4 밑에 이거라는 파일, 이게 파일이에요. 이 파일이 현재 0을 가지고 있느냐 1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핑의 응답을 하게도 만들고 안 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 파일의 내용을 sys 컨트롤로 어떻게 제어하는가 하면 앞에 프록과 sys까지는 떼어버리고 그냥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하고 떼어버리고 여기에서부터 씁니다. 넷에서부터 여기 명령어가 써 있어요. 그런데 슬래시 부분은 전부 점으로 바꿔서 net.ipv. 이거라는 환경 변수, 커널 환경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커널 환경 변수를 내용을 확인, 그 다음에 현재 환경 설정 파일에 설정된 값들을 확인, 여기에서는 모든 적용된 커널 매개 변수 값을 확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 값을 바꾸겠다라고 할 때는 다시 라이트로 해서 이 환경 변수를 값을 1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의 내용이 0이었던 거면 1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값을 1로 설정해서 핑에 응답하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 하나 있는 것만 한번 가서 봅시다. ll 프록의 sys에 보면 디렉토리들만 쭉 있죠. sys 밑에 넷에 ipv4에 icmp 언더바 에코 이그노아 올 이라는 파일이 있죠. 그럼 이 파일을 한번 캣해서 보면 현재 0입니다. 그럼 이 파일을 su로 해야 되겠죠. sys 컨트롤로 1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복사해 봅시다. 그럼 파일의 내용이 1로 바뀌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그냥 손쉽게 바꿀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인데 뭐 하고 열어서 1로 바꿔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sys 컨트롤이라는 명령어에 다시 W 옵션을 써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설정된 커널 설정 변수들이 이렇게 가지수가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쭉 이어져요. 한 두세 가지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핑에 응답을 할 거냐, ICMP 패킷에 응답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변수 있고요. 그리고 TCP의 파이널 타임아웃에 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60초인데 더 작거나 크게, 보통은 더 작게 조절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CP Keep Alive Time이라는 것을 또 이것도 기본값이 있는데 이거 너무 길다라고 생각되면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커널에서 가지고 있는 설정 변수들인데 어, sysctl이라는 명령어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봅시다. 399페이지에 보면 SSH라는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어요. SSH는 원격 시스템 간 연결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해줍니다. 이게 나오기 전에는 원래 여기 텔넷이라는 것을 썼었어요. 그런데 텔넷은 보안에 취약해서 현재로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 개발 시에 로컬에서 내가 원격 시스템이긴 한데 두 개의 시스템이 다 내 눈앞에 있을 때 이럴 때는 보안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럴 때 텔넷을 사용하고 실제 원격 접속을 할 때는 무조건 이거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원, 투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사용되고 있는데 두 개가 호환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냥 SSH다라고 하면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중 암호화, RSA 키 교환 같은 고급 보안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SH가 할 수 있는 것, 특징 여기 나와 있습니다. 패킷을 암호화해서 주고받는다.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이 가능하다. 어떻게 이렇게 패스워드 없이 어떻게 상대방을 인증하는지 바로 뒤에 나옵니다. 패스워드로 인증할 수도 있고 패스워드 없이 미리 키를 받아놔서 인증할 수도 있습니다. 원격 쉘을 지원한다라는 건 커맨드를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면 그 커맨드가 나오는 그 쉘이요. 예, 쉘 상태에서 원격 터미널을 열어서 커맨드를 타이핑할 수 있다. 그게 쉘 지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파일을 복사할 수 있다, 전송할 수 있다. 거의 같은 그 기능이죠. 둘 다 똑같이 파일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두 개 다 이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파일 전송과 쉘 지원은 다른 얘기죠. 쉘 지원이라는 것은 내가 로그인해서 어, 명령을 타이핑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내가 무슨 명령을 어떻게 타이핑하는가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고, 그 시스템 안으로 또는 그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밖으로 파일 전송한다라는 거는 쉘 지원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독립된 기능입니다. 리눅스에서는 SSH 프로그램 중 뭘 사용하느냐? 오픈 SSH를 사용한다. 그리고 세 개 패키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SSH는 서버 클라이언트 형태로 돌아갑니다. 즉 SSH로 원격 접속을 다른 컴퓨터로 여기 컴퓨터 하나 있고 여기 컴퓨터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이쪽에는 SSH 서버가 깔려 있어야 되고 접속 들어가는 쪽에서는 SSH 클라이언트가 깔려 있어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SSH 한 칸 띄고 서버 이름 이렇게 쳐서 접속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버 측의 프로그램이 있고 데몬 SSHD 이런 것이죠. 클라이언트 측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똑같이 필요로 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공용 프로그램, 서버용 프로그램, 클라이언트용 프로그램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SSH 서버 설정 이거는 특별히 손대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부족함 없이 불편 없이 쓸 수 있게 다 설정되어 나오는데 그래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알아둬야 됩니다. 설정 파일은 보통처럼 etc의 serviceName.conf 파일이 아니라 요런 파일이에요. etc의 sshR에 sshd config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기본적으로 SSH 데몬이니까 서버 프로그램이죠. 그거는 대부분의 시스템이 배포판이 가지고
설치되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 SSH자 들어간 게 있나 한번 봅니다. 그럼 SSH 데몬이 지금 돌고 있다는 얘기죠. 예, 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스템에서 내가 사용하는 이 시스템으로 SSH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정 파일을 한번 볼게요. etc의 ssh의 sshd config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설명에 나오는 항목이 좀 많죠. 설명에 나오는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시 보면 SSH는 기본적으로 22번, 텔넷이 21번, SSH는 22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포트 번호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SSH 프로토콜 버전 기본으로 2번으로 돼 있죠. SSH2. 그래서 빨간색 부분만 대략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SSH2에서 기본적으로는 더 발전된 버전인 RSA라는 암호 모듈을 사용하는데 DSA를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어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리슨 어드레스 이런 것은 모든 곳에서 들어오는 거 접속을 다 받겠다. 리슨이니까 다 받겠다. 아니면 특정 영역에서 들어오는 것만 받아주겠다. 뭐 로컬넷에서 들어오는 것만 받겠다던가 하는 식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퍼미트 루트 로그인 예스라는 것은 원격에서 들어오는데 루트 사용자로 들어오면 원격 사용자가 원격에서 들어와서 루트면 슈퍼 유저잖아요.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리자는 항상 로컬에 들어와서 물리적인 접근을 해서만 사용하고 원격 사용자는 루트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노우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authorized keys 파일이라는 거는 여기 keys니까 여러 개의 키를 등록해 놓을 수 있는 파일인 거예요. 이거 숨긴 파일이죠. 점으로 시작하니까 나의 홈 디렉토리에 .ssh라는 서브 디렉토리에 authorized underbar keys라는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없으면 만들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버에 있는 설정 파일인 거예요. 이게. 그럼 서버에 이 위치에 이 파일을 authorized key 파일로 쓰겠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내가 접속을 받아줄 상대방의 공개 키들을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하나 넣고 또 다른 거 추가해서 넣고 쭉 이렇게 연달아서 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 등록된 키를 가지고 접속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아까 맨 앞에 나왔죠. 뒤로 백해 볼게요. 여기에서 나왔나요? 네, 아까 여기 있네요.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 가능이라고 한 이 부분이 바로 뒤로 다시 가볼게요. 이 부분이 바로 이 파일에다가 공개 키를 등록해 놓고 그냥 로그인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한 페이지 더 있으니까 또 볼게요. permit empty password no, 즉 패스워드 인증으로 들어올 때 빈 패스워드일 경우에는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게 하겠다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다시 앞에 있는 이 파일에다가 공개 키를 등록해 놓고 접속을 받는 방법이 더 정석이고 더 보안이 센 방법입니다. 뒤로 가보면 패스워드만 치고 접속하게 하는 방법은 저것보다는 조금 더 보안이 약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쓰겠다 안 쓰겠다를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SSH의 서버 설정 부분까지 봤어요. 다음은 서버가 깔려있는 시스템에 내가 클라이언트로서 원격 시스템에 접속을 들어가는 SSH 클라이언트 명령어입니다.
리눅스에서는 오픈 SSH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설치해서 쓰는데 이미 다 설치되어 있어요. SSH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예제는 여기 나와 있어요. 봅시다. 여기에 보통 많이 쓰는 예제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다 쓰여 있으니까 이 세 개의 형태만 아시면 되는 것 같아요. 봅시다. SSH 그냥 기본적으로는 SSH 호스트네임만 쓰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호스트에다가 내가 접속하겠다. 그러면 어느 사용자로 접속하는지 말 안 하면 지금 로그인 내가 사용하고 있는 권한자 그 권한자의 자로서 이 원격 시스템에 접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L 로그인이에요. L 하고 사용자 이름 이렇게 쓰면 이 시스템에 이 사용자로서 로그인 하겠다. 그럼 요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앞에다 골뱅이 쓰고 그 앞에다가 사용자 아이디를 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효과가 같아요. 이게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뒤에 것이. 다음 다시 P하고 번호를 쓰죠. 포트 번호가 기본으로는 22번인데 다른 번호를 쓸 수가.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번호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포트 번호 180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니까 180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써주는 겁니다. 다음 장을 볼게요. 예, 아까 키를 가지고 그것을 이쪽 파일에다가 저장해 놓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하는 SSH 키젠이라는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먼저 명령을 실행해 보고 그 다음에 생성되는 파일을 보고 자, 루트에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저의 그냥 계정 JY초이라는 계정에서 해보겠습니다. 제 홈 디렉토리로 갔고요. 제 홈 디렉토리에서 SSH라는 서브 디렉토리 안에 지금 파일이 없어요. 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SSH 키젠 해보겠습니다. 띄었으면 안 돼요. SSH 키젠 만 하고 그냥 엔터. 왜냐하면 엔터 하면 요렇게 타입을 DSA로 바꾸지 않는 한에는 DSA보다 더 보안이 강화된 RSA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키젠 요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파일에다가 만들겠느냐? 예스면 그냥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암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엔터 하셔도 되고 뭐라고 자신만의 문장을 치셔도 돼요. 그냥 엔터 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죠? 키가 이거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다시 아까 이 위치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아까는 없던 파일이 두 개가 생겼죠. 이 두 개의 파일을 캣 해보겠습니다. id rsa ssh 밑에 예, 이렇게 열렸고 그 다음에 rsa.pub도 열어볼게요. 그럼 이거 조금 더 길고 이거 조금 짧네 이렇게 구분이 되죠. 더 긴 쪽이 여기 써있죠. 프라이빗 키입니다. 나의 비밀 키. 그 다음에 퍼블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나의 공개 키입니다. 비밀 키와 공개 키는 두 개가 서로 짝이 되는 키예요. 그래서 비밀 키는 말 그대로 지금 내가 클라이언트 입장이에요. 클라이언트인 내가 나만 가지고 있는 키이고 이 공개 키인 이 부분을 복사해서 상대방 즉 내가 접속할 서버한테 줍니다. 그럼 서버 관리자가 이 내용을 받아서 어디다 저장하냐 하면 이 파일 있죠. 자신의 .ssh 밑에 authorized underbar keys라는 이 파일에다가 제가 주는 저의 공개키 내용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ssh로
접속할 때 여기는 여기 접속 명령 있네요. 내가 이렇게 접속해서 들어갈 때 자동 접속이 됩니다. 여기 안에 나의 공개 키가 들어가 있어서 양쪽의 키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인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관리자가 나를 미리 인증해 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서로 키를 교환을 해가지고 있는 이 그림 잘 이해가 가시나요? 클라이언트 측에서 키 생성하면 비밀키와 공개키가 쌍으로 같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생기면 비밀키는 자기가 보관, 공개키는 상대방한테 복사해줘서 서버의 이 파일에다 보관. 그렇게 한 다음에 자동 접속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SSH 서버와 클라이언트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안을 갖춘 채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접속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보안관리 방법으로는 PAM이라고 부르는 플러거블 오선티케이션 모듈입니다. 모듈이죠. 그러면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의 모듈이기도 하고 독립된 모듈로서 네, 여기 있죠. 공유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어서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팜이라는 것이 팜이 하는 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를 인증하고 그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특정 서비스에 특정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어하는데 무엇별로 제어하느냐 하면 서비스별로. 지금까지는 서비스별로 제어하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각 서비스별로 사용자나 그룹의 허가 목록 파일, 거부 목록 파일, 그 다음에 패스워드 길이 제한 이런 것들을 둘 수 있는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별로 그것들을 일일이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디폴트 값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팜 덕에 리눅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안전한 권한 부여 및 인증 체계가 분리 가능해졌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스템에도 있는지 볼 수 있겠죠. 팜의 구성은 팜 자체는 공유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돼요. 즉 서비스별로 모두 다 팜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게 공유 라이브러리인 것이 아주 유용하겠죠. 그래서 공유 라이브러리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etc의 pam.d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서비스 이름을 가진 파일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각 서비스의 팜 설정 파일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비스는 떠 있는데 그 서비스에 대한 팜 파일이 없으면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인증은 other라는 파일에 따라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 안에 서비스 이름을 가진 여러 개의 파일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그럼 이 부분은 강의 자료를 보시면서 비교하시고 여기 가서 실제로 보도록 합시다. etc의 pam.d라는 디렉토리로 왔어요. ll 해보면 서비스 이름을 가진 파일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한 sshd 한번 볼게요. cat sshd 해서 보면 여기에 칼럼이 전부 1개, 2개, 3개로 나뉘어져 있죠. 이 3개의 칼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칼럼은 타입이에요. 인증 타입으로서 이렇게 4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그 인증 타입에 대해서 통제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 여기서는 현재의 인증에서 실패하면은 바로 알리고 끝내는 거. 실패하면 인증 작업이 다 끝난 후에 알리고 끝내는 거. 그 다음에 실패 시에는 무시하고 성공하면 이 인증으로 오케이 되는 것. 옵셔널이라는 것은 결과가 무시되고 모듈에 대한 성공 실패가 하나도 없을 때는 이것을 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include는
다른 팜 관련된 인증 서비스 인증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도록 추가로 그러니까 인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통제 방법도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모듈 이름이고 모듈 인자들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까지만 알고 이 파일에 있는 세 개의 칼럼을 각각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를 다 해석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팜에 포함된 팜이 공유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SO를 확장자로 가지고 있는 파일 형태인데 이것 중에서 중요한 모듈들을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중요 모듈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 3개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pamsecurity.so는 접속하는 계정이 원격에서 접속하는 계정이 루트인 경우에 이 파일에 기록된 터미널로만 승인된다. 그러니까 아무 터미널이나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deny는 접근을 무조건 거부할 때 사용하는 SO 파일이고요. 루트 OK는 루트는 암호 입력 없이 접근을 허용하겠다라는 상황에서 쓰는 SO 파일입니다.